네, 이번 강의는 제4강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말 그대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표면 거칠기 측정기입니다. 여기 프로브에 촉짐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길이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싹 긁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RA가 중심선 평균 거칠기, 10점 평균 거칠기, RZ, Rmax 최대 높이 거칠기,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치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도면의 어떤 부분에 어떤 거칠기를 넣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뛰어넘어서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은 주조 부분입니다. 주조 부분, 틀에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주조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에 W나 X나 Y나 Z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기호를 넣어주느냐가 키 포인트인데, 자, 여기에 PPT를 보면은 다듬질 기호, 현장에 가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곳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삼각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게 다듬질 해라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W는 거친 다듬질, 그 다음에 X는 중간 다듬질, 그 다음에 Y는 정밀 다듬질, 그 다음에 Z는 초정밀 다듬질,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도면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까 전에 주조 부분은 동그라미가 표현된다고 했고요. 자, 여기 거친 다듬질 W는 접촉이 없는 부분, 그리고 조립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W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X와 Y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X는 조립이 되는 부분은 X로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끼워 맞추는 부분을 X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도 물론 끼워 맞추는 부분을 Y로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Y에는 정밀한 다듬질에는 베어링과 관련되는 부분은 Y로 지시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 혹은 베어링과 관계되는 부분, 또는 끼워 맞추면서 상대 운동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X보다 정밀한 끼워 맞춤을 요구하는 부분에 거칠기 Y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와 Y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X를 넣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Y가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X를 넣어도 되고 Y를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X와 Y가 들을 부분에 W를 넣는다든지 또는 주조 부분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조 부분이나 W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X나 Y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잘못된 표면 거칠기 50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력 전달 장치와 바이스 도면을 통해서 도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력 전달 장치 본체에서 표면 거칠기의 전체 거칠기는 WXY 모든 것을 써주고요. 바깥에 주조 부분을 표현을 해줍니다. 갈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도면에 W든 X든 Y든 한 군데 이상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모든 면에는 거칠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치수에 이쪽 면과 이쪽 면에 거칠기를 기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가 주조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도면을 해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 거칠기로 표현을 해주고 도면에는 생략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W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거칠기를 W를 넣어주고요. 요 위쪽에서 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W로 가공을 해줍니다. 3D를 봤을 때
요 안쪽 부분과 요쪽 부분, 요 부분들을 다 거친 가공으로 가공을 해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부분은 요 부분을 거칠기를 중간 다듬질로 해주는데요. 이쪽에 커버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거칠기를 Y로 해준다고 해서 전혀 틀린 도면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 본체가 이쪽 커버와 닿는 이쪽 면이 되겠죠? 이쪽 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면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커버와 맞닿는 면이기 때문에 접촉이 있는 면입니다. 끼워 맞춤 또는 접촉이 있는 면이기 때문에 거칠기를 여기에 X를 양쪽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기 Y를 기록을 한 부분은 자, 바닥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바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 부분의 수평으로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야지 모든 제품의 높낮이가 수평에 맞기 때문에 이 바닥은 기준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정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 베어링과 접촉이 된다. 그럼 무조건 Y로 정밀하게 다듬질 해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Y와 이쪽 부분에 Y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바닥 부분과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안쪽에 지름, 이쪽 지름 되겠죠. 이쪽 부분의 지름을 질기를 Y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칠기를 바닥 부분이면 거칠기의 기호도 거칠기를 이렇게 Y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 부분은 이쪽에서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칠기 방향 기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칠기의 방향 기호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A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잘못된 거칠기 기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칠기 표현하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칠기는 X와 Y를 표현을 해주고요. 대표 거칠기는 주조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X나 Y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W가 들어가면 틀린 대표 거칠기 표현법이 됩니다. 여기 W가 없죠. 자, X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보통 T가 들어가는 부분, T와 접촉되는 부분은 거칠기 X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끝단 요면을 거칠기를 X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기어를 살펴보면은 키와 관련되는 부분,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본의 지름과 키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칠기를 다 X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쪽에 요 안쪽 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주조 부분입니다. 주물품이기 때문에 주조 부분이고,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표현된 이쪽 면과 반대편 면, 이쪽 면과 반대편 면은 거칠기를 X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칠기 Y는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끼워 맞추고 상대 운동이 있는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기어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피치 원지름과 이 끝 원지름, 이 부분을 거칠기를 Y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T가 들어간 부분은 자, 이쪽과 이쪽과 이쪽이었죠. 그렇다면 축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거칠기를 Y로 입력을 해준 것입니다. T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칠기를 X, 위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총 3개의 면을 거칠기를 X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피치 원지름 값과 이 끝 원지름 값의 거칠기를 Y와 Y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 부분, 축의 거칠기는 다른 부품에 비해서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대표 거칠기가 되고요. Y와 Z, 정밀한 거칠기와 초정밀 거칠기를 갈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Z 거칠기는 자격증 시험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Z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부분에 오일 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축의 안차를 Z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거칠기를 Y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KS 구역에 오일실 부분에
들어가는 쭉 부분에 거칠게 보면 Z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Z라고 해주지만 Y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X고요. 키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X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키가 관련되는 부분은 X였고요. Y는 여기 총 3군데가 나오는데요. 끼어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센터 구멍 표시를 해주는 이 부분을 빼먹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거칠기를 Y로 넣어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에 이 축 위에 기어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거칠기,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 쭉 위 부분에 벨트 풀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거칠기를 Y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베어링이 2군데가 이 축에 이렇게 끼어 맞춰지면서 접촉을 하고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칠기를 Y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구멍, 이 3D에서는 여기 센터 구멍을 표현을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D에서는 이렇게 센터 구멍 지시를 하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 구멍과 끼어 맞추는 부분, 이렇게 베어링과 접촉되는 부분에 거칠기를 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스 도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바이스 도면의 표면 거칠기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스는 치공구이기 때문에 주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에 이 거칠기 기호는 생략을 한다는 거, 그리고 W가 발로 밖에 대표 거칠기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도면에는 끼어 맞추는 부분, 그 다음에 접촉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거칠기 X와 Y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와 Y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부분에 거칠기가 정밀 또는 중간 거칠기로 표현을 한 부분은 이미 끼어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끼어 맞춘 공차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준 부분은 나중에 기하 공차도 기입을 해줘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 맞춘 공차,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는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베이스 보면은, 자, 베이스 위에 본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가이드 블럭과 이동조와 고정조가 모두가 다 올라가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양쪽 면과 이 바닥면이 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칠기를 중간 또는 정밀한 거칠기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홈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은 동력에서도 마찬가지고 평행도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닥과 밀착된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칠기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 면이라든가 이쪽 면, 그리고 위쪽에 이런 면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면입니다. 접촉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녹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거칠기를 W로 입력을 하는데, 대표 거칠기를 W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기를 입력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거칠기가 W이기 때문에 대표 거칠기가 W는 거칠기를 입력을 하지 않고요. Y는 아까 전에 여기 바닥 부분에 홈과 결합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칠기를 Y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위쪽에 양쪽 면과 이렇게 단차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칠기를 Y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면은 거칠기의 X 부분이 없죠. 거칠기 X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도면은 사실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칠기 Y가 아니라 X로 바꾸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이드 블록도 마찬가지로 조립과 관계되는 부분의 치수를 잘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1번 베이스와 이 바닥면이 서로 접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과 반대편 면이 베이스와 이렇게 3개 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조에서 이쪽 이렇게 3개 면이 이동조와 접촉이 되면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기념을 해서 보면은, 대표 거칠기는 똑같이
W가 나오고요. X와 Y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Y만 표현이 되어 있고 X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한두 군데 정도를 X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은 요쪽 면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쪽 면, 위쪽 면과 아래쪽 면, 이런 부분들이 다 거칠기 Y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3D 형상에서 어떤 면이 다른 부품과 접촉이 되고 상대 운동이 일어나는가, 끼워 맞춤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과 4번도 살펴볼 건데요. 3번 이동하는 이동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면들이 다 접촉이 되죠. 가이드 블록과 접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건 나사 축입니다. 스레드가 들어가 있는 나사 축은 나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칠기라든가 끼워 맞춤 공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칠기를 넣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면들 있죠. 이런 면들은 다 끼워 맞추는 부분이라든가 접촉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거칠기는 다 W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마찬가지로 전체 거칠기는 W가 나왔고요. 지금 X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도면을 검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도면이 잘못된 도면이구나, X를 한두 군데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Y 지금 여기 체크된 부분이 다 몰입과 관계되는 접촉도가 관계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은 요 바닥면보다는 요쪽 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 Y를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Y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도면은 지금 요 부분과 요 바닥 부분을 거칠기를 Y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쪽 바닥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쪽 면이 더 정밀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Y 쪽보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3개 면이 1번 베이스와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분도 공작물이 올라갑니다. 공작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밀해야 되겠죠.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거칠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핀이 들어가는 부분도 거칠기를 구멍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칠기 Y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보면은 요 앞쪽은 나사 축이지만 이쪽은 이렇게 그냥 일반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거칠기를 Y로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4번 여기 보면은 똑같이 거칠기는 W, X, Y, W가 대표 거칠기로 표현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구멍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거칠기와 핀이 들어가는 부분에 거칠기를 X, Y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립과 관계되는 부분, 요쪽 이렇게 3개 부분을 거칠기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이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거칠기 Y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공작물이 이렇게 지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면에서 이렇게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거칠기를 구별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지가 채점의 포인트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론과 동력과 바이스 도면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다른 도면들도 보면서 이 표면 거칠기가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표면 거칠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